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오늘 저 2019년 4월 2일입니다. 저 김현광 실장, 네. 차기 대선에 나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저한테 지금 대선 나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대선 나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황홀한 덫이긴 한데. 네, 바로 오늘의 주제는 황홀한 덫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8일이죠. 중국 방문 중에 중경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전화 간담회 하면서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총리께서는 2022년 대선에 나갈 뭐 그런 가능성 그때 한 서너 차례 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황홀한 덫이다. 사실 이런 경우는 황홀한 덫은 이런 거 있죠. 그 독배이나 제가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데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건 뭐 이렇게 얘기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예. 어제 뭐 리얼미터인가 어디에서 네. 뭐 차기 대선 주자였던 1번이 뭐 황교안 네. 전 총리 지내신 분, 네. 2번이 이낙연, 네. 뭐 3등이 유시민이 나왔다 그러니까 네. 뭐 대선 후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나 욕심 낼만 하죠. 네. 황홀한 덫이긴 한데 네. 참 표현을 참 잘하셨다. 역시 역시 동아일보 민한 기자 출신. 민한 기자에다 당에서 그 최장수 그야말로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네, 네. 말을 굉장히 말맛있게 하셨는데 근데 청와대 그 조국 네. 뭐 이런 저 실세들은 이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래서 일단 에라이 아니죠. 아니, 조국 수석을 비롯한 이른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별로 안 보이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건방스러운 마치 기억해 보시면 2015년이던가요? 그때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2014년이군요. 그 10월에 중국 상해 갔다가 개헌 본물 발언했을 때 청와대에서 저 어마어마하게 조졌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조국 수석 등 이른바 실세 수석 장관들 입장에서는 에이 이런 이낙연 총리 이게 진짜 막 이제는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흔한 얘기로 개알이 트네. 그래 이 시점이 예. 청와대에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7명의 장관 후보들의 저 거취를 가지고서 정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흙탕 속에 이제 온몸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네. 총리가 황홀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세 에라이 그럽니까 에라디합니까? 아니 7세들은 에라이 이렇게 하고요. 에라이 그리고 밑에 그 비서관 해보셨잖아요. 네. 비서관들은 앞으로 보면 비서관들은 차관도 해야 되고 또 수석도 해야 되고 장관도 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경우는 에라디야 좋다 우리 줄 바꿔 쓰자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총리 이게 참 우리 저 헌법 체계가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뒤지고 박죽으로 섞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참 저 재밌는 얘기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우리 네. 언론인 저 한국일보 여성 이제 언론인이시고 그 논설위원도 지내시고 나중에는 조선일보에 그 뭐 춤추는 역사 이런 거에서 일본 만엽집가 예. 우리 뭐 향가 이런 거 막 정말 자유자재로 춤을 춰드리면서 쓰신 분인데 그분 모시고 이영희 선생. 이영희 아니 여성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건 이영희 선생이고 네.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리영입니다. 이영희 논설이요. 예. 여성 논설이 아주 원로시고 뭐 아이 정말 뭐 한일 뭐 문화에는 박하셔도 제가 예. 이제 밥자리에서 대선배님 모시고 제일 말석에 앉아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때 당시 총리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총리 누구 얘기가 됐는데 확실히 여성분들이 입이 매워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총리를 촌평을 하시더라고요. 네. 홍길동 무능이 장기인 인간이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무능이 장기인 인간이지. 그리고 말이야 총리는 무능이 장기인 인간들이 하는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가 우리 저 김영호 실장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첫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 7명 장관 후보자 때문에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따라서 국무총리는 장관을 갖다 임명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에헤라디야 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제청을 한 거예요. 형식상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기자들이 4번 5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 기사 하나 땡기려고 덫을 깔지 않습니까? 기자들 막 해보셨잖아요. 거기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괜히 우국충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듯, 때로 대통령을 걱정하는 듯. 기분이 들떠 있고 이게 또
그 사실은 네. 대통령이 면피하기 위해서 네, 네. 자기에게 날아오는 뭐 화살과 뭐들을 대신 맞을 그 뭘로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네. 또 세우는 이 사람은 이 대통령의 운명과 결별을 하고 네. 운명과 같이 뭐 청와대에 쏟아지는 뭐 이런 화살을 맞고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 나는 이미 발을 싹 빼서 에라디야 그러니까- 황홀한 덧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밑에- 이게 이 정권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죠. 너무 보면 우리 김영광 실장은 역시 언론인 출신답게 딱 맥을 짚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면 40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40%에서 팽팽하게 지금 넉 달째 지금 이른바 정체 현상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4.3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30%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제 슬슬 발을 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아까 말씀하신 이 정권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네. 이 저 총리 이 저 장관들 낙마하는 걸 앞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임명 제청까지 한 사람인데 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닐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후회되는 건데 황홀한 덫에 덫을- 내가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얘기하는 그 거는 뜻이에요. 운명을 이제 갈라서서 가는 거죠. 뭐. 예, 그 제가 안 그래도 보면 우리 예전에 그 제가 모셨던 박철원 전 의원 전 장관이 쓴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이라고 2006년에 나왔죠. 2005년에 나왔구나. 2005년에 나왔으니 뭐 14년 됐네요. 여기 보면 이제 박철원 장관이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보면은 그때 노 대통령이 89년에 그 당시 뭐 1년 반째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뭐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모 총리. 아 그래서 뭐 이름 밝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돌아가신 분 뭐. 아니 그래. 아니 근데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 훌륭하신 때문에 분이죠. 그 강영훈 총리라고 그야말로 저 5.16 쿠데타 할 때 육사 교장하면서 참 불이익도 많이 당했고 그 나중에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죠. 이분이 보니까 이제 노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 한마디로 마음이 무겁다 하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그때 지금 보면 강영훈 총리 그 연세가 지금 89년에 강영훈 총리 68세였습니다. 거의 이낙연 총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강영훈 총리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강영훈 총리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각하께서는 외국에서 밤잠 설치며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데 국내가 그 꼴이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그야말로 말을 잊지 못했다. 즉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우리나라가 아주 뭐 기형적입니다만은 대통령을 위해서 때로는 대독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는 또 방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선장이라면은 국무총리는 어쨌든 1등 항해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내가 이렇게 어렵고 할 때는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다니셔야지. 지금 보면은 해외 순방하시면서 그것도 막판에 뭐 기사거리 없는 기자들이 이른바 덫을 놓았다고 황홀한 덫을 얘기하시는 건 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고. 근데 뭐 그건 뭐 또 우리가 이낙연 개인 하나 딱 핀포인트 하기보다는 네. 그 뭐 총리 지낸 분들이 다 뭐 고건 이회창 뭐 저 김종필 뭐 네. 다 뭐 이한동 대선 다 출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히 좀 기형적인 우리가 권력 구조인 거예요. 네. 총리실은 또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죠. 국무조정도 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 청와대는 또 얼마나 방대해요. 그렇습니다. 이 저 대가리 두 개인 이제 독수리인 셈인데 이거는 정말 이게 지금 우리 그 권력 구조에 좀 책임을 아무도 안 지네요. 자, 책임을 실질적인 권한과 특권 뭐 이런 대통령의 위세는 내가 다 하면서 총리 이렇게 헛개비 같은 총리를 하나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총리는 또 위강은 또 프레스티지 위강은 뭐 뒤에 부처님처럼 그냥 덕 있고 뭐 어마어마한 뭐 1,000명 이상 되는 뭐 직원들이 다 감싸고 있고 하니까 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 인기가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점부터 꼬꾸라지면은 저 못난 인간 그러면서 사실은 못난 인간과 같은 쌍두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막 국민들 돌팔매 맞아 쓰러지는데 요 독수리는 국민들의 여망을 얻고 대통령 출마하는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건 총리 아닙니까?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총리하면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다가 이제 탄핵이 기각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들이받고 총리 그만둠으로써 한 2년 동안 국민 지지율 1위를 갖다가
부가했던 분이 고건 총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책임 총리제 얘기가 네. 나왔고 네. 87년 체제 이후에는 그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네. 총리와 대통령이 이제 정부 부처를 반씩 나눠 갖는 권한을 분점했죠. 장관들 권한을 예. 분점해 가지고 2년을 했죠. 네. 더군다나 뭐 그 총리가 뭐 71년 6월부터 1975년 12월까지 4년 6개월을 국무총리를 이미 지냈던 JP가 해서 이제 대통령 이제 경제 저 부처들은 JP가 사실상 임명을 했고 받았어요. 예. 나머지 이제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는 뭐 이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로 이걸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권력 분점이 장관을 나누지만은 네. 안기부 그때는 안기부죠. 네. 국정으로 바뀌었죠. DJ가 국정원, 감사원, 경찰, 검찰이 대통령 손안에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그 장관을 반으로 배분한다라는 게 권력 균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실험을 해봤지만은 그리고 2년 총리하고 내각제로 개헌을 해가지고 DJ가 해가지고 넘어가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 DJ는 이미 처음부터 뭐 안 하겠다는 뭐 확실한 걸 가지고 있었고 JP는 또 2인자 처신의 달인인데 그렇죠. 4년 총리했다가 또 2년 하고 하면서도 결국 JP가 스스로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렇죠. 내각제 개헌하는 게 힘들겠다. 99년 8월이에요. 98년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아까 짧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천 김성수 선생을 비롯하고 또 유진호 박사 헌법을 청원했던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내각 책임제로 즉 영국식을 다 모델로 삼았던 거죠. 내각 책임제로 가려했는데 당시 국내 기반이 없던 이승만 박사 강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갖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둘이 결합한 것이 현재의 대통령제인데 그것도 기형적 대통령제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정확히 하면 대통령 책임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무책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제도를 어정쩡하게 결합을 시켜놨는데 두 개의 제도의 장점이 각각 나타나는 게 두 개의 제도의 단점만 합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 와중에 황홀한 덫에 걸릴 걸 예감하고 있는 그 이낙연 총리의 이제 언행이 이제 딱 떠오른 건데. 네. 저는 아마 이렇게 보았어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그런 꿈을 꿀만해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에 현역 의원도 했죠. 지역구 의원. 그다음에 전남 도지사 했죠. 국무총리 스펙으로만 봐서 그만한 사람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럼 여권에 뭐 대선 다 나갔죠. 뭐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해보죠. 다 죽어서 이제 할 기회가 없던데. 안희정 잡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남았다. 김경수도 죽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낙연 총리의 모든 사람의 눈길이 쏠리는 거예요. 여당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레임덕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레임덕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전통적인 징후가 하나가 다시 나왔군요. 총리가 이제 대선 나가겠다고. 슬슬 보면 그 아래서 아유 제가 다음입니다 하면은 아마 관가나 검찰, 경찰, 언론계가 빨리 청와대보다는 간혹 보면은 이낙연 총리에게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에헤라디아가 되는 거죠. 에헤라디아하고 또 말씀드렸죠. 집권 세력들은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셔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석들은 에이 이렇게 하는데 밑에 비서관 이야 선임행정관들은 에헤라디아 좋다. 우리는 또 다음에도 2022년에 이낙연 정권 만들어야지.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됩니다.